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경북뉴스의 최성필 기자입니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 기자들과 함께 지역 이슈에 대해 얘기하는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기자들의 수다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프라임 경북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첫 회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기자들 간의 깊은 대화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부터는 한 개 내지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수다를 나눌 기자분들 나와 계십니다. 제 왼쪽으로는 국제뉴스 강동진 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옆으로는 경북미디어 이기만 대표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음으로 영남이코노믹 김인규 본부장은 오늘 회사 일관계로 오늘은 참석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초대 손님이 나와 계신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누실 황병열 전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는 오늘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초대받아서 나왔는데, 예. 사실은 제가 이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또 지역사회의 어떤 현안 이야기들을 오늘 좀 풀어볼까 합니다. 시민활동가로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아직 모르는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뒤에 재미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오늘 존경하는 우리 기자분들과 함께 오늘 이 프로그램 마치는 시간까지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의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강 기자는 지난주에 되게 기사를 쓰신다고 바빴다고 들었습니다. 노익장 과시를 요즘 한참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공부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송에 첫 회분 나가고 난 뒤에 네. 칭찬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지적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지적을 하셨습니까? 왜 행정이나 의사 편드는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또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 좀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라고 나한테 요청을 우리 후배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기만 기자는 어떻게 모르셨는지요? 지금 경북 지역 여기저기 취재뿐 아니라 신문 배달도 직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신문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신문 대충 해서 만들면 안 되겠나 싶은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1년 전에 이 신문사를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1년 전에 잠시 정신이 헷가닥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때까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제일 10개 언론사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똘똘한 신문 한 개 하는 것이 훨씬 더 등 따시고 배부를 건데 이 힘이 한 거 10개를 하니까 몸은 몸대로 힘들고 머리는 머리대로 힘들고 돈은 돈대로 안 들고 이중고 삼중고 지금 아주 그렇게 상태에 일보 직전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이제 루퍼트 모독 같은 대언론 재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들의 수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포항시의회 전반기 평가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 어떤 내용이고 포항시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아마 이게 공원이 장기 미재평이 한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헌법재판소 유언 판결을 받아가지고 네.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크다 해서 이게 아마 20년 전에부터 시작해 와가지고 지금 올 1월 1일부로 그만 개발을 못한 것을 미재평을 했으니까 풀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이게 헌법에 7월 그러니까 7월 1일부예요. 근데 이제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특히 제가 포항만 가지고 알아보니까 미집행 공원이 36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 14개소 공원조를 추진하고 있고 22개 공원 도시공원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포항시가 조성한 14개 공원은 우선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환여, 학산, 그다음에 그 양학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면적은 약 64만 평이고,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 제가 알기로 후기지도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개인 땅을 손으로 사야 되는데, 예, 제가 중간에 아마 잠깐 말씀이 네, 예. 죄송한데요. 일단 일몰제라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안에 뭐 일몰제라는 건 어차피 개인 재산, 사유 재산을 이제 뭐 묶여있던 걸 풀어준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포항시에서 뭐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포항시가 예를 들어 포항시가 예산을 가지고 들여서 하려 하면은 그 포항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대구시도 이미 하면 그렇게 추진한 게 있고. 근데 그 하려면은 이제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례하는 게 특혜입니다. 민간업자에게, 개발업자에게. 그래서 그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에 있는 환여, 양학, 학산 3개 공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마 그 참가자가 있어가 한 공원에 1개 내지 2개 업자만 그 참여를 의사를 한 거라. 그게 아마 2017년도는 알고 있습니다. 시작된 게. 그래서 선정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평수 중에 개발할 수 있는 평수 중에 약 30% 이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지를 주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아마 20% 내외 정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름 자체는 특례 사업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기만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 국장님께서 예. 특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특혜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들여서 다 매입을 하면 제일 좋죠. 예, 그러나 그렇죠. 우리 포항시가 이제 예산이 그만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군데 사는 데만 해도 수천억씩 들어간다 예.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만 2조가 예, 그래서 이제 민간의 이 사업을 이제 참여를 시켜서 민간이 전체 부지의 한 20% 정도는 뭐 비공원 지역이라 하는데 우리끼리 알기 쉽게 말하면 그냥 아파트 지어서 팔고 그 이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이제 포항시에다 기부 체납하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 일반 어떤 아파트 건설 사업에 비해서 수익성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특혜로 바라보는 관점은 좀 아닌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시민 입장에서 황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몰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몰제는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이제 그동안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를 우리 국민들이 못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몰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해제되는 이제 그 재판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이제 그 환경부나 또 이렇게 뭐 국토개발부에서 이제 해제를 시키는데 포항시도 지금 한 수년간 이제 이 그 일몰제 해제 후 민간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 특례 조성 사업이란 이름하에 지금 3곳에 우리가 지금 그 공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말도 많고 사실 탈도 많지 않습니까?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고 있고 지역의 어떤 그 개발 논리 또 환경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그 포항시도 좀 잘 좀 듣고 또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에 좀 어떤 동력이 부여되는 어떤 계기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환경운동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 구역이 해제되다 보면 그린벨트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네네. 자연 파괴, 환경 파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최근에 이제 개발 논리에 의해서 항상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우리 환경부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어떤 사업을 추진 중에 그 특히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된 주민들과 소통 속에서 받으면 어떤 그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받아들여서 주민들과 잦은 그 간담회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전달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전개해 버리면 우리 주민분들의 어떤 불편 또
좀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소외감 이런 것도 조금은 개발하는 시공사와 함께 좀 전달돼서 함께 좀 나누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환경 문제를 하나하나 좀 해소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 기자님, 이게 아무래도 환호학산 양학공을 민간공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수지 타산이 거의 아까 이제 이기만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지 타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특혜 사업이라고 했는데 특혜 사업이 아니고 그 정정하겠습니다. 예. 특례 사업인데 특례 사업입니다. 예. 왜 그 아까 그 이기만 국장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포항시가 부지를 사들여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이 30% 이내에서 정부가 그러면 그 민간 개발업자한테 그 뭐 공동주택 부지겠죠, 그죠? 아파트 예, 를 예, 조건을 했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공원 그 한 곳은 투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처음에 그 시드머니죠, 됐던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다. 와 그러냐 하니까 앞에 있는 그 민간이 하는 그 사업장이 하나 있더라고. 건너편에 똑같은 그 위치에 있는데 그거 보면 해발이 거의 같아요.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있을 때 환경청에서 환경영 평가돼 가지고 정상을 다 어쨌든 그 커트하도록 해줬고 우리 양학공원이 하는 이 사업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대구지방환경청이 뭐 그 생태를 보존해야 된다고 반려를 일단 했고 그거는 재책을 시키고 해라,해가 아마 재책을 시킨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양학공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수익성이 없는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평평하게 가는 것보다 저 산을 살려놓게 되면 정상을 살리려면 부지 활용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쪽에 아니고 다른 데 또 만들려 하게 되면은 또 공원 있는 일부분에 그 아파트 자체를 집단을 시켜야 되는데 또 흩어져야 되니까 양학공원을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이 위치가 요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또 그 뭐 이 해마처럼 생겼어요. 해마. 이 모양이 무슨 카메라로 이래 돼 있어서 지금 뭐 수익성이 거의 없는 걸로. 카메라로 당겨 주십시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계속 전화가 예. 이래 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네. 양학공원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뭐 찬반 갈등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갈등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그게 이제 주민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하고 또 지역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마 이 제도 불거져서 그러다 보니 그 환경청에서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예. 그걸 뭐 선뜻 그 통과를 못 시켜 아마 환경영에서 재책을 시켜달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뭐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사안을 놓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게 마련하죠. 예, 그렇죠. 그런 이제 현안이 이 사업이라는 게 특히 현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손바닥 그 앞뒤 동전 양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한 위원장이 나오시가 처음 말씀하셨더니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제대로 하고 처음에 시작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죠. 이 기자님, 그 포항시나 이런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개발이라는 이제 단어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반대 쪽 사람들은 이제 뭐 보존, 환경 파괴, 뭐 훼손 이런 이제 논리가 대두되는데 이 포항시의 입장을 지금 잠시 들어보니까요. 이거는 보존이냐 개발이냐 어떤 이런 논리 이 프레임이 아니고 이 돈이 없으니까 일단 민간의 특례를 조사하는 건데 이렇게라도 개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보존이다. 지금 말하면은 20% 정도만 이제 민간 그 사업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환호공원 같은 경우는 뭐 세계식물원 이런 게 400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학산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창조몰, 너른마당 뭐 이런 쪽이고
양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 이런 걸 이제 지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 체납한다 이런 건데 이제 환경단체나 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경단체가 이걸 또 결사 반대하냐 그러지 않아요. 시 또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우리 시의 예산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이제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거 그런 거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제 그냥 사유재산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묶여왔었는 거를 이제 개인이 알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난개발이 된다 그래요. 그렇죠. 각자 토지 소유주마다 20%씩 이렇게 막 자기 짓고 싶은 대로 짓고 도로도 마찬가지 되면은 결국 이제 난개발이 돼서 이런 대규모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존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 이게 이제 이제까지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그렇게 특례 사업을 만드는 자체도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유재산의 침해라기보다는 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원이라 그러는데 이 사실 공원을 위한 산이잖아, 그죠? 산인데 우리 포항시도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뭐 수십 군데, 30 몇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아파트를 사업성이 뛰어난 곳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지 중에서도 여기에 쉽게 말하면은 비공원용지 아파트 22군데입니다. 예, 하는 데는 아마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는 일단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겠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뭐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보기 어려운 땅들이라는 게 이제 시각이죠. 예, 황 위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환경운동을 직접 하셨고 이제 포항 시민 입장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원 조성이나 포항이 공원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원 부지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주변의 공원화가 뭐 만들어진다면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저희 시 전역에 사실 이제 조그만한 공원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여 개가 그 아파트 사이사이에 어린이 공원이라는 이름하에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실제적으로 포항시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해서 공공에 맞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민간 특례 조성 사업을 해서 20년간 단연간 묶어놨던 어떤 사유재산을 풀어준다는 데에서는 근본적으로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풀어주는 그런 그 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 시민들은 더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철길숲 같은 그렇죠. 네, 뭐 지금 뭐 철길숲이 뭐 최근에 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원화 사업이 좀 진행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또 그렇게 가야지만 전반적인 어떤 포항시가 좀 녹색 도시에 걸맞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부원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물론 이강덕 시장이 오셔가지고 그런 회의에서 좀 사실 그건 저도 굉장히 참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시장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하셨다 칭찬해주고 싶은데 또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또 그래 제가 이게 또 사이다 발언이 아니고 또 이게 사업자의 어떻든 시행사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 지금 포항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참 죽을 맛 아닙니까? 그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한다, 뭐 포스트 코로나 시 대비한 기업 경제 활성화, 국가 경제 활성화 별 대안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아마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후보 댐을 만드는 것이 가장 그게 이제 미국의 대공황이죠. 네. 그 1929년인가 뭐 20년대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간접 자율을 하면서 또 미국으로 봤을 때는 전기 공급 물 같은 걸 담아내는 그 대형 저수지를 만든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한국이 경제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10위권 되는 경제 국가가 이런 이런 경제 위기 계속 된다면은 오히려 그 가난한 동남아시아나 어쨌든 아프리카 나라보다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항의 뉴딜 사업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우리 포항이 사실 이 간접사회적 땅을 파고 부수고 메우고 하지 않으면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시내에 아는 선배가 용역회사를 하는데 아침으로 노가다 현장 가겠다고 사람들이 한 4-50명 나오는데 차출돼 간 사람은 4-5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 10% 정도. 그리 나머지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때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헤아려 봤으면 뭐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녹지 관광도 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좀 제대로 그걸 살리면서 환경도 살리면서 시행사회가 제대로 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은 안이 안 되겠나, 사업이 안 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양악공원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대이동이나 뭐 지곡동의 주민들 반발이 가장 심합니다. 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언론에 뭐 보도되도록이로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뭐 주민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특혜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란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아는데도 얘기를 아는 대로 다 얘기가 혹시 있으시면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계실까요? 제가 듣기로는 예? 그 인근 개발 예정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뭐 집값이 좀 떨어진다 예. 이런 거 하고 왜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뭐 개발 그 근처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뭐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을 이게 따진다. 원래 공동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글쎄 인구는 나비 이렇게 효과지. 이렇게 자꾸 감소하고 이러는데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양악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지에서 포스코 땅이 예, 제법 많은 한 거. 40% 정도에 육박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청송대라고 이제 우리 예. 박태준 회장 쪽에 이제 포스코 설립 초창기에 거기 하셨던 곳인데 이 유서 깊은 자리에 뭐 아파트 이런 거 막 들어가지고 이거 안 된다. 보존하도록 해달라 이랬는데 시에서는 이제 뭐 그냥 하는 걸로. 거기는 아파트 부지가 아닙니다. 그건 공원 개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로 만든 그쪽은 거예요. 이제 개발 안 하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 애초부터 없었던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200, 예. 막 그냥 뒤에 다 띄고 200만 제곱미터 정도 부지에 예. 이제 그 보통 이게 법상으로는 30% 정도까지 개발이 되는 걸로 예, 되어 있는데 원래 법은 이제 우리 포항시가 이제 규정을 20%. 강화해서 20% 그렇게 한 40만 제곱미터를 뭐 아파트 지어서 그 남는 이익금으로 그 공원을 조성을 해서 포항시에 기부 체납한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 저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양악산을 산에를 등산을 갑니다. 이게 이제 다 이제 일반 풀렸단 말입니다. 만약에. 근데 어느 날 누가 그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길에 철조망을 쳐서 야, 내 땅 이제 다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죠? 난감하네요. 그렇죠. 예. 저도 아침마다 등산을 다니는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포항시가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우리 포항시의 품격을 훨씬 더 높이는 사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시민 입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금 얘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합리적인 개발은 뭐 이렇게 또 원치 않는 또 좀 뭐 시민들은 안 계시겠죠. 다만 지금 그 주민들이 특히 대이동 양악공원은 지금 수차례 예. 그 특정 그 아파트 주민들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도 몇 차례 예. 그 포항시에 전달했고 또 대구 환경청에도 직접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사이다 발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기만 국장님,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정 선배님께서 그 합리적인 어떤 개발에 대한 거는 저는 우리 시민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전체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이 가져다 주는 그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바램도 일정 부분은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하합하고 포항시가 새로운 그 아까 말했던 뉴딜 모델을 코로나 그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되면 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저도 하실 말씀 공감입니다. 있으세요? 그 주민 의견을 인근 주민 의견을 예. 담아내는 개발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난개발을 막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근데 아까 우리 이기만 국장이 얘기했지만은 철조망 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다 2, 3년 안에 다 파헤쳐집니다. 철조망 친 데 있습니다. 저기 양덕동 천마지에 아, 가면은 좋습니까? 저도 그 천마지가 이제 그 양덕동 주민들이 주말마다 가는 천마산 천마지 주변을 자기 땅이라고 철조망을 지금 쳐놔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곳이 이제 발생할 수 이제 있습니다. 그런 일도 우리 그런 네. 이제 일도 발생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어쨌든 민간 특례 사업으로 해서 시가 지도 감독 잘 해가지고 좋은 우리 도심을 공헌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앞에 이제 포항 지역 일몰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포항시 제8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김인규 기자가 발제를 좀 하기로 했는데 오늘 좀 사정상 못 나오셔서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항시의회 전반기에 대한 평가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만 기자님. 우리 보통 이제 포항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집행부, 의회 이렇게 양대 기관으로 하는데 집행부 이게 시장님을 필두로 하는 집행부와 네?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이제 대변인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의회 비중이 늘 낮게 평가가 되어 왔어요. 이번 의회가 서재원 호에 이제 우리 포항시 의회는 포항 집행부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서재원 의장의 개인적인 어떤 카리스마, 역량 이런 걸로 일정 부분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려고 대단히 노력해온 의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강 기자. 예, 전반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의회 그 열린방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늘 의원들하고 예, 예. 통화 소통 다 했는데 다 뭐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점을 주라 하면은 물론 수는 뭐 주기 힘들지만은 그래 우정도는 안 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왜 그 전에 우리가 그 8대 때 7대 때보다는 근데 8대 시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또 집행부에 대한 감사도 내가 이래 들어보면 아 저 공감한다 하는 분 너무 많았습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우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황명렬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모니터링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포항시 의회 제7대 의회 전반기 평가 어떻게 보세요? 뭐 시의원을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하기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예, 예. 우리 시민들이 지난 8대 전반기는 그 적절하게 그 시의회 구성권도 부여했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의 19분,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10분, 또 무소속 3분, 이래서 32명이 적절하게 이제 구성이 돼서 전반기를 이제 지금까지 해 오셨고, 그 과정에서 어떤 초선 의원이나 다선 의원들, 그 다음에 또 의회 운영하는 의장단, 모두 행정사무감사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좀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공의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집행부에 대한 뭐 견제와 비판 기능을 32분이 다 하기는 좀 매우 좀 열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군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시민들과 시의회가 어떤 이 모니터링으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잦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시의회가 좀 앞으로 하반기 때 좀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래 보고요. 제가 뭐 점수를 준다는 건 부끄럽습니다. 이상으로 뭐 평가를 할게요. 예, 예.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의회에서 제일 수장은
뭐 지금 수장이 바뀌셨지만 서재원 의장이셨습니다. 그 서재원 의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재원 의장님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우리 이제 황병열 위원장께서는 예. 점수를 매기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수미양가가 있으면 가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게 했다간 제가 아마 몰매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라면은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의회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어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열풍이 우리 포항 생긴 일에 가장 크게 불었고 그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 예. 의원들이 무려 열석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이제 의석을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 운영이 과거에보다는 많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서재원 의장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정혜종 의원이 이제 의장으로 당선됐지만은 지난 2년 동안 이제 의회 운영, 뭐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요구, 그다음에 민주당 이런 이제 쪽에 우리 포항에서는 야권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테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아놨기 때문에 네. 우리 정혜종 위원장은 의장이죠. 서재원 의장님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편한 분위기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강점이 이 저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열석이고 뭐 야당 뭐 여당 성향이죠. 지금 현재로 여당 성향까지 합치면 12석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힘에 비하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도 한 개도 가져가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그 지금 뭐 국회하고 비슷한 성향이죠. 그냥 한쪽에서 하고 민주당은 그냥 들러리만 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회에서 잘못했지요. 그거는 그 어쨌든 정당을 떠나가지고 둘 다 저는 똑같다 보는데 지금 승자 독식 시대니까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또 시비를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금 현 정부면 여당인데 편드는 건 좀 이상하고 네. 저도 뭐 오늘부로 저는 문재인 정부 지지를 철회합니다. 왜 일단 그렇습니까? 예? 사이다 사이다 발언. 발언이라고 주진 않으셨습니까? 사이다 제가 뭐 발언이십니다. 노사모 대표일권도 했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집값 생각해보면 집값 아파트가 포항에는 제일 괜찮다 하는 50평 아파트가 3억 주만 삽니다. 서울은 강남에 50평 아파트가 6, 70억 합니다. 네. 그래 가지고서야 부동산 정책을 30번도 더 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세울 사는데 강남구 논영동 살아요. 전세. 지금 전세가요. 7년 전보다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동산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 조만간에 따로 그래 제가 오늘 한번 사이다 발언을 마지막으로 한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 그런 말씀. 그리고 난데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서재원 의장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포항시 의원들 중에 뭐 누가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고 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잘한 의원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한번 황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박희정 의원이나 뭐 김상민 의원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뭐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32분의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역량은 의견입니다. 역량은 뭐 다 뛰어나신 분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어떤 눈들은 그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해내고 또 집행부가 잘한 일은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의원들을 시민들은 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의원님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5분 발언이나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뭐 그런 속에서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우리 이제 도심 재생 지금 정책이 우리 중앙동, 신흥동 또 이렇게 좀 그 송도동 이런 주변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죽도 중앙동, 신흥동에 보면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이 늘 생각하는 그
그 안 좋은 이미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상 안 좋은 이미지가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역전파출소 주변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시민들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자 전반기 시정 질문에 시정 질의를 용감하게 해냈던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원인 이제 김정숙 의원의 시정 질문이 조금 좀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의원이라면 좀 굉장히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주변에 그 좀 보였습니다. 이제 초선 비례의원들,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들이 과거의 의원상을 조금 좀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의회상을 좀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제가 이제 의회로 한 번씩 이제 그 본회의장을 들리고 이렇게 가보다 보면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의원실마다 상임위원회마다 불이 많이 꺼져 있었고 이제 문이 잠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8대부터는 이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칭찬을 받아도 의원님들에게 점수를 좀 줄까, 뭐 이런 개인적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 7일까지 기준으로 따지면요, 그 포항시의회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 기준으로 따지면 김성조 의원이 무소속 18건으로 제일 많이 한 거로 나옵니다. 와, 많이 그 다음에 하셨네요. 주혜남 의원이 13건, 그 다음이고 차동찬 의원이 11건, 그 다음에 김정숙 의원이 10건으로 네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9건이 공숙희 의원, 8건이 김민정, 박희정 의원이고요. 0건도 계십니다. 한진욱, 강필승 의원은 0건으로 나왔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뭐 위원장이니까 예. 그또 부의장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 건 정도 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뭐 그렇죠. 시의원이면 그 좀 의장, 아쉽습니다. 서정원 의장도 한 건은 하셨는데. 예? 서정원 의장도 한 건을 하셨습니다. 예. 부의장도 정혜정 부의장도 한 건 하셨네요. 그래 최소한 예상 한 건 해야 되는데 예. 좀 아쉽습니다. 예. 아니 이거 뭐 데이터를 뭐 말씀드리는 거나 뭐 누구를 평가하고자 하든. 그럼 오늘 아마 그 상임위원들의 위원장을 선출한 것 같은데 예, 상임위원 선출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는 김민정, 의원 생략하겠으면 죄송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김철수, 예. 그 다음에 복지환경 권경호, 우리 포항시청 출신이죠. 그 다음에 건설도시는 조영원, 예.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인데. 그 다음 운영위원장 안병훈. 아니, 그러니까 그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거의 통합당이 세웠기 때문에 확정 안 되겠습니까? 그 우리 동네 아직 뭐 확정되진 않았어요. 시의원인데. 다들 뭐 잘해라고 믿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보니까 운영위원장을 빼고는 대부분 그 뭐 초선이거나 비례대표가 맡았던데 열심히 일할 것으로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뭐 어차피 얘기가 생김에 그대로 뭐 네. 얘기를 흘러 보내 보면 네. 이번에도 이제 위원장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다 보이콧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끼리 뽑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정혜종 현 의장님, 그 다음에 이제 백윤규 부의장님을 뽑을 때 아무래도 뭐 여러 언론에서 당연히 나왔는 부분이니까 아시겠지만 미리 이렇게 누구를 정하고 이렇게 한 거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거 오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오늘 우리 이제 기자들의 수다 발제가 이제 의정 평가, 의장 선거 뒷얘기, 상임위원장 선거 이런 부분이고 또 마침 이제 우리 초대 손님이 우리 또 황병열 위원장님이어서 아마 세게 오늘 좀 꼬집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도마에 오르시는 의원님들은 내일 아침에 전부 다 반창고 덕지 붙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강 국장님도 영화에 넘어가시고 또 우리 아주 활약을 기대했던 황병열 위원장님은 완전히 뭐 보수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건 아니죠. 이렇게 예, 제가 조금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포항시 의회가 상승시켜드리겠습니다. 그 교황 선출식 방법으로
이제 그 의회 운영진들, 의장, 부의장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 시민들이 다 알다시피 본인들끼리 모처에서 아예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 산림조합원 사무실에서 그 모여서 그 당내 임시 이제 투표를 거쳐서 10대 9로 지금 현재 그 7월 3일 날 정혜종 의원님이 이제 하반기 이제 의장을 맡기로 하고 백인규 부의장을 선출했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짓이다. 우리 시민들이 늘상 1대부터 7대까지 한 당이 독점하는 그런 의회를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정서상. 그렇지만 아까 우리 이기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대에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이 있구나. 이제 8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 또 무소속까지 일정 부분 주어진 그 역할과 의무와 이제 권리들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19분이 의견으로 8대 하반기 의장단을 전체 교황 선출식 선거도 부정해 가면서 치러낸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일도 이제 김성조 의원께서 이제 신상 발언을 통해서 이 법 위반이 아니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포항시 의회가 선출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앞으로는 미리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의장 부의장으로 출마를 하면은 그 정견 발표를 한다든가 출마를 해서 기호를 이번에 그 절차상 예. 오늘 또 그 의원들이 간담회 전에 네네. 저한테 하소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장 출마했던 사람들, 부의장 출마했는데 뭐냐면 최소한도 의장, 부의장 하려면은 자기 정경 발표 후보 등록해 달라 이거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내가 그랬지. 당신네들이 그 개정을 해가 조를 개정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그 교황 선출 방법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그리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 어쨌든 그 저한테 이 일을 단 분들이 통합당 출신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개정이 될 거예요. 예, 국장님 말씀이 좀 저도 동의하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 미래통합당의 양쪽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를 못하는 우리 현역 지역구 의원들, 시의원들이 계시다는 거죠. 왜냐, 다음을 보전받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리는 풍문입니다만 이러한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경상북도 23개 지역은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에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답니다. 공공연하게 어느 의원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만 좋겠다로 이야기하는 뿐이지 저희들의 입장은 저 사람을 찍어라 라고 할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포항시 의회도 앞으로는 의장단 선거의 어떤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그러고 제가 이제 참고사 말씀인데 자꾸 통합당만 듣기 뒷깨지면 나쁘다고 승자 독식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 뉴스를 봤어요. 광주시 서구의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저처럼 사전에 모처에 모여가지고 A라는 사람을 의장하고 결말적으로 나왔는데 했는데 서구의회에서 떨어진 B가 정견 발표를 그것은 좋습니다. 거기서는. 그게 나오면서 민주당의 그 결정하는 A 후보가 낙선을 해버렸어요. 투표를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광주 민주당 광주 시당위원회에서 그 출마해가 정규 당선된 그 시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해당 행위자로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시도위원들은 최소한도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기자들도 그렇고 시민운동하는 우리 한국장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의원의 하수인 모습 노릇하는 이것도 우리 막아야 된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 다 없어집니다. 정견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후보 등록해서 경쟁적 자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진짜 꽃은 뭐냐? 자기가 양심대로 4대 그 선거 방법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개선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죠. 하여튼 포항시 의회가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오늘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미리 상임위원장 네 곳과 의회 운영위원장을 이미 언론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정하고 다시 투표를 한다. 좀 특별히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 위원 배분에 상당한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포항시 의회가 이제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 약 이틀간의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이때 의장과 부의장이 그 원내 교섭 단체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포항시 의회 같으면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의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상임위원회 그 지원 1차, 2차 순위를 보고 또 소통을 해서 배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의장단에서 임의대로 배분을 해버리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선출된 지 이틀 된 그 하반기 의회의장을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의회 사무국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거 아주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분은 오늘 아침 10시 반 의원 간담회도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다 보이콧.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없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못 열었거든요. 정혜종 의장님,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못 뽑으신 그렇죠. 그러니까 정혜종 의장님이나 부의장, 이분들의 어떤 이 48시간 동안 이틀간에 이런 행정적 어떤 이런 리더십들이 오늘 상당히 조율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의회 운영이 맞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원회 배분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되죠. 미리 A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내정해놓고 투표하라. 이거는 뭐 제가 의원이라도 할 수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당히 시의회가 하루 종일 뭐 미래통합당을 좀 중심으로 한 분들은 2층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3층 회의실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역시 기자들보다 더 많이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정 선배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시민들이 좀 알고 향후 이제 시의회가 뭐 견제와 비판 기능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항시 의회에 계신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분들이 진정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각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해가지고 시의회 의원직을 수행한다면 결국은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핵심은 정당 공천제 시도도 폐해서하는데 NGO 우선 단체나 예, 맞습니다. 앞장서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 그거는 뭐 의장단 여야 선거와 단체. 상임위원장 선거를 특정 정당이 내정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다. 이런 문제 제기에 하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된 분들은 그를 잘 이해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의회 가실 때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의 어떤 그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강 국장님 말씀할 대로 뭐 이게 정당색을 앞장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오늘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한 분이 상임위원회 10년 이상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모 의원이나 차모 의원께서 한 상임위원회를 그렇게 오래 계시면 한진우 의원하고 아이고 뭐 제가 뭐 누구를 그렇게 꼬집어서 그 전문성이 뛰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10년 하면 그렇지만 전문성이 뛰어나니까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뭐 저기 상임위원장을 직무를 뭐 수행하는데 그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사실은 뭐 자리 배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며칠 전 의장 부의장 선거 때 이분들이 각서까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는데 그렇죠. 이 정도를 우리가 보고만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 좀 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는다. 보통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당내 조율은 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서까지 쓰는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 처음이라 아무래도 좀 그게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좀 더 우리 시민사회에서 좀 밝혀보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강 기자님 말씀대로 좀 이 절차, 규칙 이런 이제 선출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은 예, 그런 건 자꾸 차후에 자꾸 바꿔가면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차후에 바꿔가려니까 이분들이 계속 일당이 다수당이 되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쳐가자. 예. 시민의 힘으로. 오늘 뭐 좀 시의회를 시민단체 바라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하여튼 시의회를 오늘 바라보는 시각에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데요. 예, 하반기 포항시의회 어떻게 운영될 것 같습니까? 이기만 기자님. 하반기 의회 어떻게 운영되느냐 보다 어쨌든 기초의회도 예, 어쨌든 정당 공천을 받아서 예, 당선이 되고 또 정당 공천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의장,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출이 잘못됐다 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는데 글쎄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30 몇 명 중에서 3분의 2가 통합당 선수들이라면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든지 교황 선출인지 뭐 이렇게 해서 다 나와라 해서 민주당한테 뺏기는 그게 눈에 보여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걸 누가 교통 정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어떤 민의를 저버리는 거다. 아 그분들도 당연히 선출 예. 주민들이 뽑은 분. 그리고 거기에 뭐 누가 마쿠 역할을 했다. 도의원이 마쿠 역할을 하고 뭐 당선된 지 국회의원이 마쿠 이렇게 역할을 했다 하는데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할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의회에 대한 방종이다. 예, 그래서 우리 황병열 위원장님하고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사이다 발언 해서 이강덕 시장님 뭐 좀 뭐하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 이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단 지지철에 일단.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예, 말씀하세요. 하반기 그 어쨌든 정혜정 의장이고 백인규 부의장이 되는데 뭐 저한테는 다 후배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또 나한테 잘 따르는데 잘 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고 그분들이 뭐 되게 성격이 모나거나 그다음에 또 그 나머지 뭐 민주당 의원들도 학교 다 서른에 가인데 좀 협치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그 의회 하반기 의회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뭐 아까도 뭐 토론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은 좀 의원 배지를 달 때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지역구 의원이고 또 비례대표 의원으로 추천을 받았으면 50만 시민의 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비판 견제 능력을 본인들 스스로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어떤 그 현안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기보다는 전체 어떤 우리 포항시 주민들의 시민들의 삶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좀 제시해내고 집행부가 따라올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협치라는 어떤 그런 그 단어 속에 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8대 하반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안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만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마지막으로 사이다 발언을 제가 한번 예, 할게요. 하반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반기 의회는 뭐 올 추석 찬바람 슬슬 불면은 이제 다음 자기 선거를 위해서 전부 다 이제 자기 팔 자기 흔들겠죠.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 우리 황병열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 그런 말이 어쨌든 우리 포항시 의회가 출범 이제 하반기 초기부터
의장을 불신임을 걸고 뭐 상임위원장을 너끼리 다 해먹나 이러는데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이제 전 현직 의장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양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포항 지역의 정치 리더들이 잘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 다들 뭐 이렇게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다 언론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탄을 받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잘 안 나서고 이러는데 올해 우리 이모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혀도 이재도 의원 말씀하시죠? 아니요. 이 신문 279. 아, 279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이런 데 나와서 탁탁 정리하는 거 보고 포항 어떤 앞으로 정치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 의회 하반기 7대 하반기 의회는 지금 이제 8대입니까? 8대. 감투하신 분들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9대 때도 다들 생환하시기를 지금부터 바라면 너무 빠른가요? 아니요,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 2년 어쨌든 의회가 우리 시민들이 가려운 곳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를 이제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황백열 위원장님께서 정말 그 의회의 이상론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기초 의원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이제 기대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우리 시민들이 가장 동네에서 원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게 뭔지 해결이 된 것이 뭔지를 이제 앞장서서 해결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은 다음 선거든 그 다음 선거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올바른 평가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부장님 오늘 그 어땠습니까? 이 기자들 수다 2회. 너무 길어. 수다 치고 이렇게 너무 길게 하면은 그 우리 시청자 싫어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다음 받은 주에 게 드리겠습니다. 30분 넘기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뭐 1시간 예, 반 다 길어지네. 돼 갔는데. 이제 1시간. 그래 하여튼 예. 우리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 참 시청자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예. 경북 프라임 뉴스 TV 우리가 이 기자들의 숫자 많이 애청하기를 반갑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기자들의 수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아직은 방송 초반이다 보니까 모두들 어색하고 아직도 NG가 많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들의 수다에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과 황병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자, 한국 수고했어.